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윤석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등장하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역에서 얼굴 마주보는 이웃과 어떻게 공존의 정치 문화를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2025년 3월 첫 번째 방송입니다. 3월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달이기도 한데요. 지역에서도 조기 대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역대 대통령 선거와 경북 도민들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지역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와 우리 경북 도민들의 선택은 어땠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국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경북 도민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네, 크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구미 선산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5.16 군사정변까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요. 예. 먼저 최초의 직선제 선거가 1952년입니다. 이때는 자유당 이승만 후보의 전국 득표율이 74%인데 예. 경북 득표율은 75% 비슷했어요. 예. 이거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같다. 그런데 56년 선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유당 이승만 후보와 진보 성향의 무소속 조봉암 후보 간의 전국 득표율은 한 7대3 정도 됐습니다. 예. 그때 유력한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경북은 이승만 55, 조봉암 44. 전국에서 가장 반 이승만 득표율이 높았고요. 예. 경상북도 대구시, 당시 대구는 7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70% 이상이 조봉암 후보를 찍었어요. 네. 와, 그래요? 그래서 가장 자유당 정권에 맞선 민심을 보여준 지역이 바로 경북이었다. 예.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은 자유당 이승만 후보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은 강원, 제주, 충북, 경기, 충남, 전남 순이었고 예. 무소속 조봉암 후보는 경북, 전북, 경남, 서울 순이었다. 즉 지금처럼 영호남 구도가 아니었고요. 예. 전라남도가 경상북도보다 이승만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놀랍네요. 그러니까 56년 선거 이승만 대 조봉암 대결 구도에서 물론 전국 득표율은 이제 7대3 정도로 이승만 후보가 당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55대 44 비슷했고 특히나 네. 대구시는 70% 이상이 넘겼죠. 조봉암 네. 후보였다. 조봉암 후보는 아무래도 좀 진보 성향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승만 후보는 보수 성향이었고. 당시 보수라고 하기엔 완전히 다르네요. 좀 수구적인 면모도 보였었죠. 그래요? 네. 예.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50년대, 그러니까 56년 선거 말씀드렸는데 이승만 정권 당시만 해도 경북 도민들의 투표 여론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진보적인 성향이 컸었다. 예, 이런 말씀 주셨고.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영남, 호남 지역구도 이거는 전혀 없었고. 네, 전혀 그렇죠? 아니었죠. 예, 전혀 없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박정희 정권 시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 경북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네, 박정희 정권도 초반과 후반이 조금 달라요. 예.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3년, 67년 대선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과 대결하는데 63년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이에요.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46%로 당선이 되고 예. 민정당 윤보선 후보는 45%. 와. 그러니까 1% 이상으로 겨우 승리하는데 그래요. 경북은 55대 36. 박정희 후보가 높았지만 압도적이지 않죠? 예. 그리고 특이한 점은 경북에서 박정희 후보가 55% 얻었는데 전라남도가 57% 더 높습니다. 박정희 후보의 네. 57. 그래서 박정희 후보 지지가 높았던 지역은 제주, 경남, 전남, 경북, 전북, 부산. 그러니까 이 남부지방이었고요. 예, 예. 윤보선 후보는 서울, 경기, 충남, 강원, 충북 순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정치 구도는 영호남 갈라치기가 아니라 예. 여촌 야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당은 농촌, 예. 야당은 도시에서 표가 높았고
또 남부가 박정희, 중부가 윤보선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초반에도 영원한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3년이죠. 3년 선거 때만 해도 영호남 이 지역 구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 네. 예. 그리고 여촌 야도 구도였다. 여촌 야도 당시에는. 구도 또는 중부 남부 구도였는데 예, 예. 67년에는 윤보선 후보를 무난하게 이기고 재선을 하는데 원래 2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3선에 도전하죠. 71년. 아. 근데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박정희 정권이 이제 권위주의 정권, 소위 말 독재 정권 경향이 심해지는 반면에 영남 지역의 산업화가 촉진됩니다. 뭐 구미, 포항, 대구, 울산, 창원. 예,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북 지역의 박정희 정권 지지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71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1960년대 집권한 박정희 정권 초반에는 경북 지역에서도 압도적인 몰표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 박정희 후보에게 자 말씀 주셨고 경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영남 지역의 산업화가 촉진되고 점점 박정희 정권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다. 예, 경북 지역에서 예, 높아졌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1971년 선거인가요? 그럼 예, 네. 그 선거는 어땠나요? 71년 되게 중요한데 예. 당시에 이제 신민당의 40대 후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과 대결합니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네, 김영삼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예. 40대 젊은 후보였는데요. 예. 당시 김대중 후보와 신민당의 바람이 불러서 박정희 정권에서 굉장히 긴장했던 선거였어요. 예.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관건과 금력을 동원한 선거운동. 뭐 요즘 같으면 다 불법이죠. 불법 선거운동인데 예. 했고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이런 증언을 했어요. 부정과 조직적 방해가 없었다면 김대중 씨가 당선되었을 거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인데 지역 감정을 적극적으로 동원합니다. 예. 뭐 대구 출신의 이호상 국회의장, 현역 국회의장 신분으로 신라 이후에 1000년 만에 박정희를 뽑자, 경상도 정권 세우자 뭐 이런 말도 했고 경상도 지역에 전라도 사람 단결하라라는 유인물이 막 뿌려지고요. 김대중 후보의 이름을 도용한 유인물에 예. 김대중 후보가 이제 뿌린 유인물처럼 된 거죠. 전라도 사람 단결하자. 나는 경상도 사람이 끄는 차도 안 탄다. 뭐 이런 부정선거가 횡행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예. 그러니까 이게 영남에서 호남 지역 몰표 주자라고 유인물이 돌아다니면 예. 당연히 지역 호남 감정이 후보 또- 마이너스죠. 이런 감정을 정권 차원에서 이제 동원했던 게 바로 이 71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요. 예. 박정희 정권 초반에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예. 그 호남에서도 박정희 지지율이 높았는데 71년이 박빙이고 상대 후보가 또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동원을 한 것입니다. 지역 감정을. 현재 이제 영호남 지역 감정, 지역 구도는 본격적으로 1971년 대선 때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그때가 이제 있겠네요. 결정적인 시초였죠. 예, 그때 이제 박정희 대 김대중 이 대결에서 이제 영호남 지역 감정이 이제 조장됐다.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의 말에 의하면 만약 부정과 조직적 방해가 없었다면 불법 선거가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됐을 것이다.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당시에는 이렇게 부정선거 논란이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있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역 감정이 조장된 1971년 선거가 되겠는데, 자, 그 결과는 뭐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네, 그때 이제 53대 45%에 95만 표 차이가 났는데 큰 차이는 아니었군요, 당시에. 그런데 뭐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경북에서 이제 90만 표 차이가 났어요. 75대 23. 전국적으로 95만 표 차이가 났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겼는데, 경북에서만 90만 표의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경북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가 예. 선거 승리에 결정적이었고 그렇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신헌법 72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 거치면서 영남 패권과 호남 차별의 지역 구도가 강화되다가 이제 80년 현대사의 비극인 5.18 민주화운동 이런 걸 거치면서 예. 호남에서 이제 저항적 지역주의가 나타나고 뭐 김대중에 대한 정당의 지지가 나타나고 또 영남에서 패권적 지역주의가 나타나니까 이런 지역 구도가 된다. 그래서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랑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를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 50 실세들 뭐 노태우, 허화평, 유학성, 건정달, 정호영, 황영시 전부 이 대구 경북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 거치면서 경북 지역의 기반이 공고해지는 것이고 이러다가 이제 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직선제가 부활하고 다시 육공하고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정리가 싹 되네요. 자, 87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 부활되죠. 자, 이때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네, 이때 87년 선거가 가장 지역 구도가 명확했습니다. 네. 민정당 노태우는 대구 경북, 통일민주당 김영삼은 부산 경남, 네. 평안민주당 김대중은 호남,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은 충청, 이른바 1로 3김인데. 아, 이때 맞아요. 기억이 네. 나네요. 이제 1로 3김 다 나왔잖아요. 이때 그래서 이 네 명이 각 자기 지역에서 1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노태우 후보가 36%밖에 못 얻었어요.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세력이 더 표가 많았는데. 예. 근데 어쨌든 대구 70%, 경북 66%에서 또 우리는 또 여당으로 경북이 표를 주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만 해도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같지 않았어요. 부산 경남은 민주화운동의 거물인 김영삼 그렇죠. 후보가 1등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태우 당선 직후에 치러진 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 여당이 더 소수표가 되는데 예. 이를 답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19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예. 신군부 세력 노태우와 민주화 세력 김영삼이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영남 패권 구도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산 경남 출신 김영삼을 또 대구 경북이 밀었고 그때 그 유명한 부산 초원 복국집 사건. 초원 복국집 사건 이거 아주 이거 유명한 지금은 부정선거인데 아니 법무부 예. 장관이란 작자가 김기춘 씨가 네. 부산 지역의 기관장들 다 불러 모아서 지역 감정 조장하자 뭐 김대중 당선되면 영도 다리 빠져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징역을 치면 이거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연대하게 되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김영삼 정권 중반부부터는 이 TK랑 PK가 나뉘게 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제 한창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한 3부작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네. 재밌어요. 그래서 네. 김영삼 정권 시기에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어떤 내부 균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초원 복국집 사건.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뭐 이때 유명하죠. 네, 실장한테.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출범까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경북 지역의 표심이 어땠는지 쭉 살펴주셨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 강의를 이제 한 10여 분, 한 15분 가깝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이를 통해서 경북 도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현재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진 않았다. 네. 특히 50년대 중반에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혁신적인 지역이었고 예. 수구라기보단 혁신, 뭐 참된 보수일 수 있습니다. 뭐 진보일 수도 있고 예. 참보수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현재 지역 정치 구도가 생겼냐면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거치면서 영남 지역에 대한 산업화 혜택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활용한 것들도 있고 이게 이제 70년대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정권 실세들의 대구 경북 영국 기반 그리고 5.18로 드러나는 호남 차별 역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현재 지역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역 구도라는 것은 절대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충분하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 특히 박정희 정권 초반에는 영호남 민심이 비슷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호남 차이보다는 남부지방의 농촌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더 큰데 최근에 대구 경북과 호남의 그 달빛 동맹을 통해서 영호남 교류를 높이는 것이 뭐 지역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영호남의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과거 대선에서 지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앞으로 지역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영호남 지역 갈등 구도는 얼마나 후진 것이고 오히려 60년대 초반처럼 예. 영호남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협력을 하면은 영호남 구도가 아니라 수도권 대 지역 이렇게 구도가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전례를 50년대, 60년대의 투표 우리 경북 도민들, 우리 선조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참 기억에 남는 말이 지역 구도라는 거 절대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70년대부터 이어져 지금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지역 구도, 이 정치 현상 이것만 타파해도 우리 정치 수준은 훨씬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충분히 이제 앞으로 이 지역구도 타파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도민들의 선택 오늘 1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김영삼 정권 초반까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역사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 주시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일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과거 대선에서 지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지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허순교의 청년 생각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